안녕하세요. 나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학습 공동체 나담 인문학교를 운영하는 안상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신의 성격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비슷한 영상은 기존의 방송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좀 바라볼까 합니다. 우선 성격을 바뀌는 것이다, 바뀌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의견이 좀 나눠질 수 있는데요. 성격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에서는 성격을 인격의 개념과 비슷하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하면 어떤 좋은 습관을 많이 만들어서 좋은 어떤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의 성격이 바뀌어 보이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바라보는 거고요. 그리고 성격을 바뀌지 않는 것이라고 보는 관점은 이 성격을 기질이라는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고난 어떤 성격인 거죠. 타고난 성격, 기질이니까요. 그래서 바뀌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격이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굳이 다툼을 일으킬 필요가 없고요. 그 성격에 대해서 어떤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서로 확인하면 충분히 바뀔 수도 있겠다, 바뀌지 않겠구나 라는 개념이 서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성격 심리학이라는 것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성격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개념을 기본으로 갖고 출발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도 제가 성격을 바꾸지 마세요,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에게 강의를 들으러 오거나 개인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성격을 바꾸고 싶어요 라는 주제로 저에게 많이 문의를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물론 바뀌게 해 드리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 자신도 갖고 있지만 막상 그 개념이 정확하게는 본질적으로는 맞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왜 바꾸려 노력하지 말라고 하는지 그 개념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바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입장에서 인격적으로 내가 아무리 훌륭해져도 타고난 나의 그런 기질이나 성향은 바뀌지 않잖아요. 결국은 내가 아무리 그 수양이 잘 되어 있어도 어찌 보면 그런 정치인이나 공인들 이런 분들 보면 평소에 아무리 잘 좋은 모습을 쌓아왔더라도 정말 한 방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정말 나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인격일까요? 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대개가 그런 문제의 출발은 타고난 성향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정말로 잘 관리하고 또 인내하고 이렇게 성숙한 모습을 보이다가도 결국 땅하고 한 방에 무너지게 되는 그 지점은 내가 어쩔 수 없어 하는 부분,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그런 영역, 내가 의식적인 행동보다는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영역, 나도 모르게 나오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행동들 중에서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격 공부를 하는 겁니다. 내가 유전적으로 그리고 어린 시절 환경적으로 양육된 그 환경 속에서 나에게 고착화된 그 성격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수록 다가오는 나에게 그런 커다란
시련이나 문제들을 예측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다는 뜻은 예방할 수도 있고 준비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애니어그램에서는 1번부터 9번 유형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가치 기준들이 있어요. 다른 말로는 신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개의 신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 신념이 있어요. 그 핵심 신념을 이해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회피하려고 하며 또 어떤 행동 방식을 추구하려고 하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핵심 신념은 사실 겉으로 탁 드러나는 그런 표면적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면에 있는 그 어떤 가치를 찾아내는 정말 그 욕구를 찾아내는 그리고 행동의 동기를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이 기본 유형이 내가 몇 번인지를 우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진단이나 여러 테스트를 해보면 한 가지로 바로 나의 기본 유형이 나와서 좀 손쉽게 자기 유형을 찾아가는 분들도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이 두세 가지가 좀 혼란스럽게 나타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도 좀 받으시고 또 스스로 자기 관찰과 그리고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면서 나의 그런 그 특징들, 장점과 단점들을 통해서 기본 유형 찾기를 좀 신중하게 하시기를 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도 많이 틀리거든요. 전문가들조차도 그 사람의 내담자의 기본 유형을 정확하게 짧은 시간에 캐치하는 게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저도 500명 넘는 사람을 만났지만 사실 아직도 그 사람의 기본 유형을 찾아갈 때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시간을 많이 들여서 충분한 시간 속에서 찾는 거를 좀 권합니다. 그래서 저는 애니어그램 강의를 할 때에도 그 이제 3명 정도만 소수 정예로 해서 진행하는 것도 사실 그런 면에서 좀 연결된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겉으로 바로 드러나진 않지만 1번부터 9번 유형이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완벽주의자고 원칙주의자고 개혁가잖아요.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왜 나타났냐는 거죠. 왜 그런 것을 추구하냐는 거죠. 바로 1번의 핵심 신념은 자신이 나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나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나를 계속 감시하고 관찰하는 거죠. 그런 행동들이 나로 하여금 어떤 방향성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행동의 패턴이 반복되다 보면 겉으로 비춰주는 모습이 원칙주의고 완벽주의고 또 개혁가고 약속을 잘 지키고 실수하지 않으려 하고 결함이 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1번의 핵심 신념,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 자,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2번을 고려해 보면 어떨까요? 2번 조력가잖아요. 친절하고 상냥하고 좋은 사람 어떤 이미지를 가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핵심 신념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내가 수용되고자 한다면 타인을 먼저 돌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기 욕구와 타인 욕구가 있으면 타인 욕구 때문에 자기 욕구가 우선순위가 밀리게 되는 거죠. 이 신념 때문에 먼저 돌봐야 한다는. 그래야 나도 그 사람들로부터 그런 사랑받고 수용받고 그런 권리를 내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3번을 또 유추해 볼까요? 성공자, 성취자, 뭔가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목표를 향해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이 열정적인 사람들은 어떤 핵심 신념을 가지고 있을까요?
나의 가치는 오직 나의 업적으로부터 얻는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는 거죠. 자, 4번 예술가죠. 개인주의자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매우 감수성이 예민하며 무언가 자신의 정체성 찾는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인데요. 이 4번 유형이 가지고 있는 핵심 신념은 무엇이냐? 나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는 그 노력들 사이에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고 자신을 표현하려고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감수성, 예술적인 면 그리고 내면의 그 깊이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면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 유형으로 가볼까요? 5번 유형의 핵심 신념은 뭘까요? 낯선 세상 속에서 나를 위한 자리는 없다라는 믿음이에요. 이 세상에 정말 나 혼자 덩그렁 던져진 셈인 거죠. 그렇다면 내가 의지해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마찬가지로 나의 노력이 되겠죠. 어떤 노력? 바로 알아야 한다. 알아야만 이 낯선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본질적인 암, 그걸 추구하죠. 그래서 사색가, 관찰자 이런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6번은 어떻게 될까요? 6번 유형의 핵심 신념은 나는 이 세상 속에서 안전하지 않다라는 믿음이에요.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되겠죠. 나를 더 안정화시키고 또 신뢰할 만한 또 확실하게 모든 것들을 체크하고 의심스럽게 바라보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최악의 상황까지도 고려하게 되는 그런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6번 뭐라고요? 핵심 신념? 이 세상은 안전하지 않다라는 믿음입니다. 자, 이제 7번, 8번, 9번 남았는데요. 자, 7번의 핵심 신념은 뭘까요? 7번은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찾아야 한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자꾸 더 나은 것을 찾기 위해서 밖을 시선을 두는 거죠. 외부에. 그래서 바쁘게 매우 열정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사실 내면에서 찾으면 참 좋겠지만 이 신념이 자신을 그렇게 밀어붙이게 만드는 겁니다. 7번 뭐라고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외부를 바라봐야만 한다라는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8번의 핵심 신념은 뭘까요? 이 불공정한 세상에서 나의 힘과 강함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믿음입니다. 불공정한 세상이라는 이 단어도 참 중요하죠. 이 힘의 논리가 작동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강해지지 않으면 나는 공격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힘과 강함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이 그들을 도전하게 만들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만들고 문제 해결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9번입니다. 9번의 핵심 신념은 내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를 잊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나에 대해서 강한 주장이나 나를 드러내면 안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말고 그 사람의 어떤 의견이나
어떤 아이디어를 내가 적극적으로 수용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편안하고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네. 9번의 핵심 신념이 뭐라고요?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나를 지워버려야 한다. 나를 잊어버려야 한다. 라고 하는 그 신념입니다. 이 핵심 신념들을 이해하게 되면 이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1번부터 9번까지의 유형들이 어떤 삶을 추구하고 또 어떤 삶을 두려워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핵심 신념을 지키기 위한 행동들이 되고 그리고 이 핵심 신념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불만이 또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꾸려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 이러한 신념들을 내가 바꾸고자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으로 나를 이 성격 자체를 바꿔서 나의 모습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성격 자체를 그대로 수용해야만 그래야 이 성격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에크하르트 톨레가 쓴 삶으로 다시 태어나기라는 책에서도 에고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나오거든요. 에고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알아차림. 애니어그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니어그램에서는 현존 이런 말을 쓰거든요. 현존, 현재 자기 상태, 현재 상태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내가 탁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현존이 어렵습니다. 알아차림이 어렵습니다. 이 나의 생각, 감정, 오감, 기억, 경험들이 나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라고 동일시하는 순간 이 에고와 하나가 된 거거든요. 성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격은 나의 일부일 뿐이지 성격 자체가 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굳이 성격을 바꾸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고 그냥 그것을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나를 그때그때 인식하고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알아차리는 거죠. 아, 이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이런 감정이 드는구나. 이런 반응을 하는구나. 등등 그대로 그냥 인정하고 그때 동시에 이 사고와 그리고 이 감정과 그리고 나의 이 직관과 본능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쓰는 거예요. 섞지 마시고. 말이 좀 어렵죠. 그 얘기는 다음에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성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알아차려라.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반응을 하는지 그 상황 속에서 나를 관찰하고 알아차려라 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알아차린 뒤에 나를 깨어있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이 깨어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용하기, 받아들이는 거고요. 두 번째 현재에 집중해서 즐기기,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에 집중해서 즐기는 이 가운데 나의 비전과 목표를 연결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알아차리고 깨어있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찾아갈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나의 성격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보다 나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